자, 어디냐면 페이지 어딘가요? 42쪽이요. 42쪽. 자, 42쪽에 보면은 용어만 왼쪽에 용어가 있어요. 시행 그러면 하는 행위를 뜻하는 거니까 뭘 했다 그러면 그거를 시행이라고 한다 라는 뜻입니다. 다음에는 집합으로 말하면 전체 집합 있죠? 그거를 확통해서는 표본 공간이라고 그래요. 표본 공간. 시행이라는 게 있고, 시행은 하는 거야, 그죠? 주사를 던진다 이런 걸 시행이라고 그러고, 전체 집합을 용어로 그냥 표본 공간이라는 말을 써요. 다음에 부분 집합 있죠? 부분 집합. 그 부분 집합을 사건이라고 그래요. 부분 집합을. 어떤 집합에 부분 집합이 있으면 사건이라고 불러. 이벤트라는 뜻이에요. 일어나는 거를 딱 짜놓은 거야. 짝수. 그럼 짝수가 일어날 이벤트라는 뜻이에요. 자, 이걸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집합은 여사건이라고 그래요. 알았죠? 그 다음에 합집합은 합사건이라고 그래요. 교집합은 교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합하고 동일한데 사건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합집합은 합사건, 여집합은 여사건 이렇게 말하는 것 중에 앞으로 배울 이게 부분 집합이야. 그러니까 집합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만 두면 되는데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이게 시험에 잘 나와. 첫 번째는 그 두 가지 사건의 첫 번째는 배반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독립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달달달달 나오는 거죠. 그 중에서 독립 사건이 아주 많이 나오는데 배반 사건은 뭐고 독립 사건이 뭔지를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배반 사건은 어느 거냐면 배반 사건은 P, A하고 B하고의 공통 부분에 대한 확률이 0이 될 때를 배반 사건이라고 해요. 그냥 교집합이 없는 거야. 교집합이 없는 걸 배반 사건이라고 칭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에서 배반 사건이라고 하면 공통 부분이 없는 걸 얘기하는구나. 짝수하고 홀수는 공통 부분이 없죠? 그러면은 배반 사건이라고 그래요. 독립 사건이라는 건 뒤에 나오는데 미리 설명할게요. 독립은 P 교집합에 대한 확률이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집합에 대한 확률이 각각의 확률을 곱한 거랑 같게 될 때를 독립사건이라고 합니다. 요거 나중에 설명을 해요. 요건 지금 하는 게 아니고 두 가지를 배우는데 배반이냐 독립이냐인데 독립사건에 해당되는 것이 더 많이 나옵니다. 배반은 좌우지간 용어는 두 개밖에 안 쓰여요. 배반하고 독립이 있어요. 그 다음에 독립하고 상반되는 거 이건 뭐 잘 나오지 않아요. 독립만 알면 돼. 사실은 종속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 독립은 따로 독자적인 거야. 내가 하는 게 영향을 주지 않으면 독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독립이라고 하는 거지. 떨어져 있다는 거고. 종속은 영향을 주는 거야. 알겠죠? 영향을 주는 거고 배반이라는 것은 교집합이 공집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부분의 확률이 없는 거를 배반이라고 그래. 얘네 둘이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걸 따지진 않는단 말이야. 얘는 별도고 얘도 별도예요. 근데 독립하고 종속은 영향이 있죠. 그죠? 독립이 아니면 종속일 거니까 이거 두 개는 같이 영향을 갖지만 이 두 개는 같이 영향을 갖는지 안 갖는지는 따지기만 하면 돼. 그 나중에 그거를 묻습니다. 그래서 배반하고 독립하고 종속이 있어요. 알았죠? 내 여자친구하고 사귀었는데 여자친구가 너무 아파. 내 마음이 아파. 근데 몸 멀쩡하죠? 독립입니다. 두구나 마나 내하고 뭔 상관이야? 독립이 알았죠? 마음이 아파. 그건 종속이야.
그렇게 된다. 자, 요거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거는 얘는 가끔 나오는데 난이도가 높진 않아요. 근데 얘가 잘 나옵니다. 독립이. 그래서 기억을 하시면 나중에 독립은 아주 잘 나옵니다. 문제로 갑시다. 필수예제 1번.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그럼 주사위를 던지면 1부터 6까지가 나오죠? 그 표본 공간이 1, 2, 3, 4, 5, 6이에요. 거기에서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그럼 소수는 2, 3, 5네요. 그죠? 사건 A하고 서로 배반인 사건. 그럼 얘랑 교집합이 공집합인 사건을 구하는 거죠? 얘랑 공통 부분이 없는 거야. 공통 부분이 없으니까 공집합은 공통 부분이 없죠. 다음에는 1도 공통 부분이 없죠. 4도 공통 부분이 없죠. 6도 공통 부분이 없어요. 1, 4도 공통 부분이 없고요. 1, 6도 공통 부분이 없고요. 다음에는 4, 6도 공통 부분이 없고요. 다음에는 1, 4, 6도 공통 부분이 없죠. 요 8개가 공통 부분이 없지? 그래서 공통 부분이 없다는 요 8개를 보니까 얘는 A의 여집합한 것의 부분집합이에요. A의 여집합이 뭐냐면 1, 4, 6인데 그게 부분집합이잖아. 그래서 세 가지라고 1, 4, 6만 쓰면 안 돼. 요거의 부분집합이 답인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2의 3승이라고 8개라고 써야 된다. 다 아는데 틀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요거 조심하라는 뜻이다. 자, 1-1번 있죠? 그래서 섭밭 따로 나오는 거는 1-1번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만 하고 2, 3번은 여러분이 하세요. 1번.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가 적힌 20장의 카드에서 한 장을 뽑아요. 8배수가 적혀있는 사건을 A라고 해요. 8배수는 8이는 8, 8이 16이네. 홀수가 적혀있는 거는 1, 3, 5, 7, 9 이렇게 나가는 거죠. 쭉 가서 19까지 10개가 있고 18의 약수인 게 C면 18의 약수를 써야죠. 18의 약수는 1, 18, 2, 9, 18, 3, 6, 18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억 A하고 B가 배반이냐? 교집합이 공집합이냐? 그러죠? yes. A하고 C가 교집합이냐? 교집합이 공집합이냐? yes. B하고 C가 배반이냐? 얘가 교집합이 공집합이냐? no! 안 돼. 알았지?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 주고 찾는 거가 나옵니다. 한 장 넘깁니다. 확률. 확률은 전체분에 해당되는 경우를 확률이라고 그러죠. 전체의 개수에 해당되는 것의 개수. 중2 때부터 배웠던 거를 뜻해요. 거기에 이제 경우의 수, 순열, 조합 이런 게 첨가될 뿐이다. 그래서 그 첨가된 거를 배울 때 원순열이냐,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냐, 그죠? 중복 순열이냐, 중복 조합이냐, 그 구분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앞에 거를 연습을 하면 여기 뒤에는 사실은 금방 나갑니다. 그래서 문제로 갑니다. 여기는 어렵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딱 하나 어려운 데가 있어요. 그 어려운 단원이 기하학적 확률인데 요거는 프린트로 나옵니다. 상위권을 노리신다? 한 번쯤 해야 됩니다. 아시죠? 상위권을 노리신다 한 번쯤 합니다. 그래서 상위권 대학에서 저걸 좋아해요. 논술로도 간혹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서울대에서 나온 문제가 뭐였는지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쉬워요. 처음에 볼 때는 어려워 보이는데 문제 합시다. 2번이죠. 수학적인 확률.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요. 그럼 총 36가지가 있죠. 이게 분모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8이 되는 거죠. 그럼 8이 되는 걸 세야지 뭐. 세면은 뭐 있어요? 1, 7 안 되네. 2, 6인가요?
그 다음에는 3, 5, 4, 4, 5, 3, 6, 2. 그러면 총 5개니까 36분의 5. 두 눈의 수의 곱이 홀수가 되는 거죠. 곱이 홀수가 되려면 홀수끼리 곱해야 홀수인 거지. 홀수끼리 곱해야 홀수잖아. 없잖아 나머지. 홀수는 1, 3, 5, 1, 3, 5, 9가지네. 그죠? 그래서 36분의 9. 그냥 우리가 아는 것처럼 따진다. 오른쪽입니다. 순열을 47페이지. 순열을 이용한 확률. 순열 배웠죠? 자, 5명이 있어요. 3번. 5명이 있는데 얘네들이 일렬로 선다 그랬죠? 5명이 일렬로 선다. 아, 그럼 일렬로 배열하면 5팩인 거예요. 그런데 AB가 이웃하게 서라. AB가 이웃하면 AB를 묶는 거잖아요. 그러면 5명이서 AB를 묶으면 자리 바꾸면 해야죠. 2가지에다가. 나머지 4덩어리 배열하니까 4팩이죠. 따라서 전체 5팩에 2 곱하기 4팩이에요. 원탁에 앉은다고? 5명이 원탁에 앉으면 원순열이죠. 전체는 4팩이에요. 원탁에 앉을 건데 AB가 이웃하지 않게.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AB가 이웃하지 않으려면 나머지 3명을 먼저 앉힌 다음에 2팩. 3명을 앉혔으면은 그 3명을 먼저 앉히고 하나, 둘, 세 자리에 2명 넣으면 되겠죠? 3팩. 분모는 4팩. 계산하면 됩니다. 한 장 넘깁니다. 어렵나요? 별로 어렵진 않지? 이거는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4번. 그냥 복습 겸 하는겨. 순열조합. 자, 조합을 이용한 확률 4번. 배구공이 3개, 농구공이 4개, 축구공이 5개. 총 몇 개의 공인 거야? 12개의 공이십니다. 여기서 3개를 동시에 꺼낼 거니까 12개에서 3개 꺼내는 게 전체죠. 그래서 거기에 첫 번째 모두 축구공이 나와라. 3개 꺼낼 건데 모두 축구공이 나온다는 거는 12C 3분의 축구공 5개에서 3개 꺼내면 되겠고. 두 번째 농구공이 2개 나와라. 그러면 12개에서 3개 꺼낼 건데 농구공 4개에서 2개 나오면 1개는 요거를 뺀 나머지 8개 중에서 하나 나오는 건가요? 맞죠? 아니 뭐 요거 따지는 거다. 이거 따지는 거 똑같지 뭐. 순열조합하고. 5번째 통계적인 확률. 통계적인 확률은 요것도 그냥 수학의 한 부류야. 수학의 한 부류. 그냥 통계적인 확률은 많이 시행하면 우리가 아는 수학적인 확률에 아주 가까워진다. 동전을 한 번 던지면은 세워질 수도 있겠지만 동전을 200만 번 던지면 100만 번은 안 면이에요. 어쩌다 한 번 세워지는 건 확률이 거의 제로죠? 극한에 가까우니까. 그죠? 그래서 전에 정승재인가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그 카지노에 가면 돈을 일반인은 무조건 잃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거기 승률이 50.1이고 우리가 49.9거든? 그걸 계속 시행해봐. 그럼 51분에 49.9 해봐야 1보다 작잖아요. 그럼 계속 시행하면 0으로 다가가잖아.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통계적인 확률이야. 하면. 근데 내가 돈이 엄청 많아. 언제든지 돈을 더블로, 이런 용어가 좀 이상하네. 투자할 수 있다면 딸 수 있습니다. 한 번은 먹을 거 아니냐? 1원, 2원, 4원, 8원, 16원 이렇게 하다 보면 그만한 돈이 없으니까 문제인 거죠. 그렇게 된다. 자,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 그냥 통계적인 확률은 수학적인 확률로 대신합니다. 시행을 많이 해서.
그거를 얘기하는 사람이 이제 베르누이 정리가 돼요. 베르누이. 베르누이도 유명한 수학자 중에 한 사람인데 베르누이는 가문이죠. 그러니까 김가야 김가. 김 누구누구 김 누구누구야. 그러니까 뭐 베르누이가 요한 베르누이, 요셉 베르누이, 야곱 베르누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르누이 가문이야. 스위스에서 아주 명망 높은 가문인데 대부분이 수학자 아니면 과학자야. 그러니까 베르누이 정리 어디든 있어.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유럽에는 옛날에 수학 교수 자리가 11자리가 있었거든. 그때 당시에. 그 중에 9명이 베르누이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약간 그래요. 자, 그래서 통계적인 확률은 필수예제 5번. 밑에 요 표를 보고 찾으라는 건데 이건 굉장히 쉽습니다. 나오는 거는 5번하고 5-3번 있죠? 1, 2번은 나오질 않습니다. 5번 정도만 봐두면 됩니다. 흰 공과 검은 공을 합해서 11개의 공이 들어있어요. 흰 공은 몇 개 들어있고 검은 공은 몇 개 들어있는데 총 11개라는 건 알아요.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서 색을 확인하고 넣는데 11번에 2번 꼴로 그러니까 11분의 2의 확률로 뭐가 나타난다고 했냐면 2개 모두 흰 공. 그러면 총 개수는 11개에서 2개 꺼낼 적에 흰 공이 몇 개냐죠? 흰 공이 n개. n개에서 2개 꺼낸 거랑 같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n이 나옵니다. 계산하시면 n이 5. 아, 검은 공은 6개, 흰 공은 5개.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면은 50페이지 기하적 확률이라고 되어 있죠. 기하적 확률, 기하적 확률이라고 되어 있죠. 원래 이게 기하학적 확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또 말을 바꿨습니다. 기하적 확률은 이렇게 수치상으로 계산되는 몇 개가 아니라 이런 거예요. 요렇게 생긴 원판이 있어. 그 혹시 여의도 이런데 날씨 좋은 날 놀러 가시면 이런 거 돼 있는데 이거 보셨어요? 이거 빙빙빙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저씨가 여기 하잖아. 여기에다가 뭐 써놔 뭐 10만 원 던지는 거 이게. 이게 돌려가지고 거기다 1,000원 내면 던져가지고 딱 맞으면 10만 원 주고 담배 한 보루 양주 막 이렇게 써 있어요. 본 적 있어? 놀이공원에 가면 지금이야 뭐 옛날에 항상 있었습니다. 옆에 저쪽 아저씨가 해보라고 해 이렇게. 근데 내가 남자친구랑 갔어. 이걸 던지는데 남자친구가 이거 빙글빙글 돌아갈 때 요 가운데를 요거를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고 속도를 계산해서 던진다. 그럼 헤어져야 돼. 바보죠. 이 말이야. 얘 돌아가는 걸 내 눈이 못 따라가는데 여기를 어떻게 맞출 수가 없죠. 그럼 가장 현명한 남자는 누구냐? 아무데나 던지는 거야. 그냥. 무슨 말이 알죠? 그냥 아무데나 던지는 게 가장 현명하죠. 아무데나 던지는. 이게 보고 던지는 건 바보 같은 거고 아무데나 던지거나 요 가운데 그냥 꽂는 거지. 왜냐하면 여기 닿으면 묶이면 되잖아. 선에 닿다고. 그럴 수 있잖아. 이렇게 돼. 근데 여기에 확률을 구하면 여기에 맞을 확률을 구하잖아. 이 확률은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를 이게 이렇게 계속 수천 번을 던졌다고 하면 이게 500만 번을 던져서 여기가 몇십 번 있으면 그게 확률이잖아. 그래서 넓이로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을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넓이로. 근데 이로는 이렇게 많은 점이 찍혔을 때 통계적에 가까운 거야. 많이 찍어서 여기에 점이 박혀 있는 개수를 세는 거죠. 그거를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넓이로 이용하는 거야. 우리 저기 뭐라고 해야 되니? 그림에 보면 점묘화라는 게 있어요. 점을 찍어서 표시했지만 멀리서 보면 그림 설치한 것처럼 보이잖아. 동일한 거지. 그래서 요거를 기하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대한 확률을 구하려면 전체 넓이의 요 넓이를 따지면 되겠죠? 그런 걸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하나 하죠? 이게 서울대 문제야.
근데 좀 옛날에 나왔어요. 어떤 거냐? 요렇게 타일이 있어요. 한 변의 길이가 10인 타일입니다. 여기가 10이야. 10cm인 타일에 요렇게 생긴 반지름이 1인 동전이 있어요. 이거를 한 장의 타일에 저 동전을 던졌을 적에 저 동전이 여기에 폭 완전히 들어갈 확률을 구하라 입니다. 그럼 얼마일까요? 요걸 던져 여기다가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동전을 던지는 거야. 근데 타일에 여기가 쏙 들어갈 확률이 있을 거 아니야. 요 타일이 여기 싹 포함되는 거예요. 삐져나오지 않게. 오만지 않겠죠? 또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냐? 아니 화장실에 동전 하나 있고 이게 타일이 있어 10cm가. 그 동전을 던져가지고 이 동전이 여기에 다 쏙 들어갈 확률을 구하라. 요렇게 생긴 거 돼 안 돼? 빼고. 그럼 확률이 얼마냐 이거지. 그러면 동전의 중심이 갈 수 있는 거는 여기니까 전체는 100이잖아. 100분의 1은 맞지? 네. 100분의. 그러면 이 동전이 여기 쏙 포함될 확률을 구하면 어디에 들어가면 되나? 여기 들어가면 되죠? 근데 여기 들어가면 돼? 중심이? 그러면 이렇게 될 거잖아. 이렇게. 안 되잖아. 그죠? 그럼 확률이 얼마가 될까? 그럼 어디에 들어가면 되냐면 힌트가 여기서 이렇게 길이가 1인 이렇게 생긴 선을 그어요. 이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여기가 1이니까 여기에 중심이 있으면 이렇게 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쏙 포함되잖아요. 근데 여기를 벗어나면 되나 안 되죠? 안 되죠. 밖으로 나가니까. 한 장에 포함될 확률은 여기가 그러면 1 빼니까 8이죠? 64예요. 여기까지 해야겠나요? 요게 1번이야. 4개 나왔어. 4개. 이렇게 하나 1번 나왔어. 2번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 동전이 2장의 타일에 걸칠 확률을 구하라. 2장의 타일에 걸칠 확률. 그러면 타일이 이렇게 있으면 이런 타일이 옆으로도 이렇게 쭉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2장의 타일에 걸칠 확률을 구하면 얼마냐? 2장에 걸친다는 거는 여기에 걸치는 거죠? 그러면 그 확률이 얼마냐? 2장의 타일에 걸칠 확률. 응? 에이, 그럼 안 될 텐데. 2장의 타일에 걸칠 확률이. 그럼 안 될 텐데. 아니 여기 써봐. 여기 쓰면 4장에 걸치는데? 그걸 빼요. 2장의 타일에 걸칠 확률을 구하라. 선 그려가지고. 응? 선을 그려서 여기에 선을 그렸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1인 선을 그어서 어디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저기 변에만 거기 빼고. 네. 여기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고요. 만약에 여기 들어가면 3장 아니면 4장에 걸쳐요. 그러니까 2장의 타일에 걸치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야. 8하고 1이니까 8, 4, 8이 32. 100분의 32. 64하고 32 더하면 얼마야? 96. 4가 남죠? 그 4가 3장 또는 4장에 걸칠 확률이 되겠지. 그지? 그러면 3장에 걸칠 확률 구하라. 4장에 걸칠 확률이 이렇게 나왔었어요. 4개가 이렇게 쭉 나왔어. 근데 대부분의 문제집에는 요건 잘 없어요. 2장까지 잘 나옵니다. 요까지 이해됐나요? 그러면 3장이나 4장에 걸칠 확률을 구하라고 하면 요쪽 부분에 존재하는데 3장이나 4장에 걸칠 확률을 구하면 여기쯤에 있으면 4장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야 3장이냐? 여기 아닐까? 네. 여기 있으면 3장 아닐까?
중심이 여기 있으면은 여기에 덜치니까 한 장이고 여기 안으로 들어가 봐. 그럼 이렇게 들어가잖아. 이쪽 걸치고 이쪽 걸치고 여기 걸치잖아. 그러면 여기다 있으면 여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3장에 걸칠 확률은 100분의 3.14. 4장에 걸칠 확률은 전체에서 1번, 2번, 3번 빼면 되겠지, 그죠? 이렇게 나온다. 알겠죠? 그래서 하나로 나오지 않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와요. 어렵진 않은데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조금 더 고민해서 따진다. 자, 그러면 나중에요 기하학적 확률은 따로 포인트를 좀 주겠습니다. 대부분의 책에서 좀 빠졌는데 난이도가 높아요. 나오지 않나 지나도 모릅니다. 나온다면 조금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나올 수는 있지만 잘 나오진 않을게요. 자, 이렇게 된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덧셈 정리입니다. 덧셈 정리. 덧셈 정리는 한 장 더 넘어가면 되죠? 몇 페이지인가요? 51페이지, 52페이지입니다. 자, 여집합은 알고 계시죠? 많이 다뤘으니까. 그거를 여사건의 확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사건의 확률. A가 아닌 확률은 전체에서 A가 될 확률을 빼면 되죠. 이게 이제 여사건의 확률이야. 뭐 저거도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전체에서 빼주는 거지. 이게 여사건의 확률이야. 뒤집어서 생각하는 걸. 보통 어려운 건 다 이거부터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해버릇해야 돼. 거꾸로 생각하는 거야. 다음에는 덧셈 정리가 있어요. 확률에서 덧셈 정리가 있다는 말은 이 다음에 뭐 배운다는 얘기인가? 뺄셈 정리가 아니겠죠? 덧셈 뺄셈이 같은 개념 아니냐? 덧셈 정리를 배운다는 거는 그 다음에 뭐 배운다는 거야? 곱셈 정리를 배우겠죠. 곱셈 정리를 배웁니다. 자, 덧셈 정리는 우리가 전에 하는 A하고 B하고의 합집합한 확률은 A에 대한 확률을 구하고 B에 대한 확률을 구해서 A 교집합 B에 대한 확률을 빼주는 거죠. 집합하고 똑같다고 그랬으니까. 그죠? A 구하고 B 구하고 경통부분 빼면 돼.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배반 사건이라는 게 걸리잖아. 배반 사건이면 교집합에 대한 확률이 0이에요. 그러니까 PA 합집합 B가 PA 더하기 PB 이렇게 돼요. 수학적인 표현은 이렇습니다. 서희야! 이렇게 되는데. 안 깨우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는데 수학적인 표현으로는 이건 집합하고 똑같잖아. 이거하고 이건데 이건 몰라도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식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 확률에서 요런 덧셈 정리라는 건 우리가 집합하고 똑같아. 근데 얘가 0이면 당연히 두 개만 더하면 되잖아요. 얘가 0이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런 표현이 그냥 수학에 존재할 뿐이지 문제 푸는데 아무 관계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덧셈 정리에 관한 문제는 그냥 중딩 수준이 중학생도 풉니다. 그래서 크닥 어려운 건 없다. 곱셈 정리만 좀 설명하면 됩니다. 문제로 가요. 6번 말고 7번부터 하겠습니다. 6번 계산해야 되잖아. 자,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각각 하나씩 20장이 들어있는 카드가 있는데 한 장을 꺼낸다. 카드에 적힌 수가 3배수 또는 4배수의 확률을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는이면 집합으로는 합집합이겠고 확률을 구하라니까 퍼미테이션 3배수 퍼미테이션이 아니라 프로버빌리티죠. 3배수 또는 4배수. 그럼 나는 뭐 3배수 구하고
4배수 구해서 더한 다음에 3과 3의 공통인 배수면 12배수 빼는 거네. 그럼 3배수가 몇 개야? 3, 6, 18, 6개인가요? 4배수는 5개인가요? 12배수는 1개인가요? 아, 전체 확률이 총 20개 중에 맞죠? 이렇게 따지면 됩니다. 한 장 넘깁니다. 8번. 흰 공 4개하고 검은 공 5개가 들어있어요. 흰 공 4개하고 검은 공 5개가 들어있는 주머니. 총 9개네. 여기서 난 2개를 꺼내죠. 모두 같은 색이 공이 나와라 그랬죠? 2개를 꺼내는데 같은 색이 나오는 경우는 흰 공이 나오는 경우. 그죠? 검은 공이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흰 공, 검은 공 동시에 나올 수가 없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얘가 없다는 걸 알아. 몰라서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흰 공 나오는 경우 9개 중에서 2개 꺼낼 적에 흰 공 4개 중에서 2개. 검은 공 나올 확률, 그죠? 9개 중에서 2개 꺼낼 적에 검은 거 5개 중에 2개 나오면 되겠죠? 더하면 되지? 공통인 게 있을 수가 없어. 상식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식에 의존하지 않아도 다분히 다 상식적인 거다. 자, 9번 합니다. 어렵나요? 기원아, 어렵냐? 기원이가 쉽다고 할 정도면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네? 그럼. 자, 여사건의 확률. 흰 양말 4켤레와 빨간 양말 3켤레가 들어있어요. 흰 양말이 4켤레가 있고 빨간 양말이 3켤레가 들어있으니까 총 7켤레의 양말이 들어있어요. 여기서 3켤레를 동시에 꺼낼 건데 적어도 한 개가 빨간 양말인 거는 빨간 양말이 하나 있어도 되고 2개 있어도 되고 3개 있어도 되잖아요. 그걸 다 따지셔도 돼. 아니면 전체에서 흰 양말이 3개 나온 거 빼주면 되잖아요. 그죠? 전체는 7켤레 중에서 3개 꺼내는데 흰 양말 4개 중에서 3개 꺼낸 거 빼면 되나요? 그러면 답이겠다. 알겠죠? 끝! 뒤에 풀어오시면 됩니다. 58페이지까지. 여기는 뭐 쉬우니까 다 연습하는 겸 풀어오시면 되겠죠? 이게 몇 분에 끝나는 거지? 정각이요. 네. 4시. 뒤에 가시면 11번 있어요. 보관합시다. 11번처럼 나온다 이거죠. 11번처럼. 네. 용어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잘 안 돼요. 근데 나오면 이렇게 기억, 니은, 디귿으로 낸다. 기억 11번. 표본 공간 S. 그럼 이게 전체 집합이야. 전체 집합이 있는데 그거에 AB라고 하는 사건이 있어요. 부분 집합이 있어. 기억. 0에서부터 P, A하고 B하고의 합집합한 확률이 1보다 작거나 같냐? 맞아요? 확률은 0하고 1 사이냐? 네. 예스. 당연히 맞겠죠. 그죠? 기억은 끝났어. 니은. A하고 B하고를 합해서 전체 집합이면은 PA에다가 PB를 더한 것이 2라고 할 수 있느냐? 맞아요? 아니요. 아닌가요? 왜 아니죠? 겹친 것도 있고. 아, 맞아요. 겹친 게 있어요. 요렇게 집합이 있는데 이게 전체 집합이야. 근데 A라는 집합이 요렇게 생겼고 B라는 집합이 이렇게 생겼으면 그죠? PA가 이거고 PB가 이건 겹친 부분 확률이 더해지잖아요. 그러니까 1이 될 수가 1보다 클 수도 있죠. 안 되죠. 그러니까 아마 답지에는 얘를 해놨을 거야. 이건 상식적으로도 노다 이거죠. 세 번째
PA 더하기 PB가 1이에요. A라는 확률에다가 B라는 확률을 더해서 1이 됐어요. 그러면 A하고 B는 배반 사건이냐? 교집합이 없는 거니? 배반 사건이면 교집합이 없다는 얘기인데 A하고 B를 더해서 1이면 A하고 B는 배반 사건이니? 꼭 그렇게 말할 수 없죠? 뭐 있나? 그냥 그림으로는 안 되나? 더해서 1이면 뭐 있지? 뭐가 있나요? 더해서 1이야 배반 사건이냐? 겹친 부분이 그 빈 공간이랑 똑같을 때. 얘랑? 뭐 이게 안 될 건 안 되는데 왜냐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A라는 거하고 1-PB니까 얘가 PB의 여집합인 것 뿐이잖아, 그지? 네. 얘가 A일 뿐이니까 이게 꼭 배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나? 없는데 A하고 B의 여집합이 같은 거야. 그럼 어떻게 되지? 이게 틀렸을 것 같은데 뭐 얘를 찾아야 되나? A가 B에 포함된다. A가 이럴 수 있네요. B에 포함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 B의 여집합이 A랑 안 같잖아. B가 전체 집합이야? 그러면 B의 여집합이 공집합인데? 아니네요. 뭐가 있지? 그 여집합이랑 교집 그 A와 B가 합친 거 여집합이랑 A와 B의 교집합이 같은 거잖아요. A하고 B 합친 거는 여집합하고 교집합. 뭔 소리 모르겠다. 어떻게 된다고? 아니, 그림을 그렸을 때. A가 이게 A고 네. 이게 B야. 네. 그 A와 B의 교집합. 여기가 여기랑 그 A와 B 합친 거의 여집합. 이쪽이랑 값이 똑같으면. 값이 같으면 네. 저게 되지 않아요? 그래요? 얘 값하고 얘 값이 같다고? 네. 그러면 더해서 1이 되나요? 요거 어떻게 된 건데? 모르겠다. 얘 한번 들어볼까? 이게 전체 집합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전체 집합이 되면 1을 넘어서지 않아요? 넘어서네. 아니 뭐가 있지? 얘가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 얘는 뭐가 있나요? 간단한 걸로 해볼까? 주사위를 던졌다고 하자. 그러면 얘가 A라고 하는 것이 1, 2, 4고 B라고 하는 것이 그죠? 1, 2, 5 이래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럼 P의 요거 확률 2분의 1이잖아요. 네. 요 확률 2분의 1이잖아요. 네. 더하면 1인데 A하고 B는 당연히 안 되네.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죠? 그림으로는 모르겠다. 이제 이거는 이렇게 예를 듣고 살아도 너무 간단하잖아. 2분의 1, 2분의 1 나오면 되는 거잖아. 근데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닌 걸 찾으면 되잖아. 그래서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봐줄 거는요. 거기에 보면은 6번이 평가원이죠? 13번이 수능이죠? 뒤에 가시면 18번이 평가원이죠? 그 세 개를 한번 풀어주세요. 기본적인 확률에서 3-4개는 나온다 이 말이죠. 3점이나 4점 초반으로 가끔 묻는다 이 말이죠.